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남들에게 제 배경을 드러내거나 자랑해 본 적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절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스스로의 힘으로 길을 찾으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이런 교육 덕에 저는 삶의 가치를 물질에서 찾기보다는 스스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데서 찾으려 했고, 자립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며 열심히 살아보려 했지만, 어느새 제 적성에 맞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문득 마음속에 자리 잡은 열망은 문학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문학을 사랑해왔고, 그 중에서도 로맨가리의 작품들은 제게 특별했습니다. 그가 쓴 자기 앞의 생은 읽을 때마다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주었고, 삶과 사람을 보는 시각을 넓혀주었죠. 그래서 결국 직장을 그만두고 제가 사랑하는 문학과 커피를 한데 모은 북카페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는 제가 머릿속에 그리던 이상적인 공간이었어요. 은은한 조명과 커피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책과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덕분에 점차 카페에도 손님이 늘어갔고, 특히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열리는 작은 독서 모임은 단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모임은 작가와 작품을 주제로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한 남자가 바로 지금의 남자친구입니다. 그는 처음 모임에 들어섰을 때부터 차분하고 진중한 눈빛으로 책을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임에서 그가 선택한 책을 보니 그가 단순히 취미로 책을 읽는 것이 아닌 진심으로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죠. 그날 우리는 운명처럼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로맨가리에 대해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는 점차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가 로맨가리에 자기 앞의 생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아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을 만난 것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그 소설 속 인물들의 깊은 고뇌와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들에 대한 연민을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로맨가리는 인간의 내면을 이토록 생생하게 그려낼 수 있을까요? 라는 그의 말에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문학적인 교류가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그는 문학을 통해 점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되었죠. 특히 로맨가리의 작품은 사랑, 고통, 희망과 같은 감정들을 예리하게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가 문학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와 섬세한 시각은 저를 더욱 매료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책을 가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고, 그를 통해 저 역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죠. 가끔은 작품 속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놓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는 대기업에 다니는 바쁜 직장인이었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제 카페를 찾아와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는 시간을 가지곤 했죠. 그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겉으로는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을 가진 사람 같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책을 대하는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몰입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으니까요. 저는 그런 그에게 자연스럽게 끌렸고 조금씩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호감도 깊어졌습니다. 그와 저는 서로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며 연인이 되었죠. 늘 차분하고 성실하게 저를 대하는 그의 모습에 저도 점점 더 많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매주 문학을 함께하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순간마다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어느새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서로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죠. 우리의 연애는 소소하면서도 깊은 감정의 교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함께 읽은 책들, 둘만의 소소한 일상들, 그리고 종종 문득 찾아오는 진지한 이야기들까지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쯤 그는 어느 날 저에게 진지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를 마감할 무렵이었죠. 마치 평소처럼 그는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마감 후에 제가 그에게 다가가자 그는 문득 손을 잡고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나 이제 너랑 함께 미래를 그리고 싶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그의 고백에 저는 놀랐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부모님 이야기를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건 난 네가 그런 조건이나 집안 때문에 불편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난 네가 있는 그들의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결심한 거야. 그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을 처음으로 만나 뵙겠느냐고 묻는 그는 마치 제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제 집안이나 배경에 대해 궁금해하거나 묻지 않았고 그저 저를 저로서 바라봐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그는 제 가정이 그다지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는 네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상관없어. 그저 너와 함께하고 싶을 뿐이야.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하러 가줄 수 있겠니? 라고 말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감동과 다정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가 제 배경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잠시 놀랐지만 동시에 그의 진심과 사랑이 진정한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저는 가슴이 벅차 오르는 것을 느꼈고 그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첫 인사를 드리러 가는 날, 저는 조금 긴장된 마음으로 그의 집을 찾았습니다. 마중 나온 분은 어머니셨는데 첫 인상부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긴장이 다소 풀린 듯 했습니다. 어머니 미소를 띠며 우리 아들이 참 좋은 사람 만났다며 저를 칭찬해 주시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권해주셨죠. 어머니 덕분에 분위기가 편안해졌고 한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늦게 남자친구의 누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무심하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아, 이 여자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별다른 미소 없이 의자에 앉으며 상냥한 태도는 전혀 없이 제게 관심 없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넸죠. 음식을 먹던 중 누나는 가게 한다고 들었는데 뭘 얼마나 버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장사가 잘 되나? 요즘 다들 힘들다던데 많이 벌긴 해? 아니면 그냥 소일거리로 하는 거야? 라며 저를 대놓고 평가하는 듯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러더니 누나는 음식을 젓가락으로 툭툭 건드리며 근데 솔직히 우리 동생이 좀 아까운 건 있지. 뭐든지 묵묵히 해내는 사람인데 여자혼이 없는 건가 싶고 라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순간 그 말에 얼굴이 굳어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를 의식하지 않는 듯 말하는 그녀의 태도는 도도하고 거침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마디를 덧붙였죠. 근데 나는 남자 집에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너도 결혼 준비하면 아마 느낄 거야. 남자는 집안 기둥이고 여자는 그걸 받쳐줘야 하잖아?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그런 말을 하는 내내 얼굴에 거침없이 오만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그가 기대할 만큼의 사람이 아니라는 듯 은근히 저를 깎아내리는 듯 말을 이어갔죠.
속으론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최대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곁에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무식해 보일 정도로 무례한 그녀의 태도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오만하고 뻔뻔한 태도는 그날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그와의 결혼을 결심하고 예비시댁에 첫 인사를 드린 후 한동안 별다른 문제 없이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누나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마치 꼼꼼히 평가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기라도 하는 듯 제 카페를 방문하여 불쑥 찾아오기도 했죠. 어느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마자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모임 외에는 한적한 시간대라 처음에 무슨 일인가 했지만 그녀는 인사도 없이 카페를 두리번거리며 조용히 훑어보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생각보다 작네? 그래도 네가 여기서 혼자 하는 거 맞아? 직원은 없고? 네, 혼자 다 하고 있어요. 일하다 보니 익숙해졌죠. 라고 말하며 그냥 무난히 넘기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 답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을 이리저리 쳐다보며 뭐 그렇게 사람 부릴 형편은 아니겠지 라며 속삭이는 겁니다. 그녀는 카페 내부를 둘러보더니 책이 진열된 선반 쪽으로 다가가 이것저것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죠. 한참을 이리저리 구경하던 그녀는 제게 돌아와서 책은 꽤 많네. 요즘 이런 데서 장사가 될까? 라며 비꼬듯 물었습니다. 그저 미소로 대답을 대신했지만 그녀는 짐짓 아는 척하며 한마디를 덧붙였죠. 가게도 책도 다 관리하려면 네가 많이 고생했겠다. 어쩌면 좋니? 내 동생이랑 결혼하면 이 일도 관두고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내 동생이 책임질 테니까. 너무 어이없었지만 그냥 웃어 넘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세가 꺾이지 않았죠. 진열된 책 몇 권을 툭툭 건드리며 이런 책들은 요즘 사람들이 안 읽잖아. 트렌드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네가 좋아서 고른 건가 본데 역시 너무 주관적이야. 여기서 뭐 얼마나 벌겠어? 라고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점점 더 뻔뻔해졌습니다. 마치 이곳이 제 카페가 아니라 본인 소유인 양 거침없이 구석구석 둘러보며 진열된 책들과 인테리어까지 하나하나 간섭하는 모습에 속이 점점 타들어갔죠. 그녀는 결코 제 대답이나 의견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화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내뱉으며 마치 저를 가르치는 듯한 태도였죠. 그러다 갑자기 계산대 쪽으로 다가오더니 매출 상황을 또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매출은 어때? 얼마 정도 나오는지 대충 말해봐. 라며 아예 저를 얕잡으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화가 나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겉으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썼죠. 그녀가 그렇게 뻔뻔한 태도로 저를 무시할 때마다 속이 쓰려왔지만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그러려니 하기로 했지만 그녀의 뻔뻔하고도 무식해 보일 정도의 말투와 행동은 도저히 쉽게 넘길 수 없는 불편함으로 제게 남았습니다. 누나는 날이 갈수록 더 뻔뻔한 태도로 저를 대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부터는 친구들을 데리고 제 카페에 불쑥불쑥 찾아오곤 했습니다. 여럿이 웃고 떠들며 메뉴를 마음껏 준비했지만 막상 계산할 때가 되면 대수롭지 않게 너도 곧 우리 가족이 될 텐데 이런 건 좀 서비스해 줄 수 있지 않겠어? 라며 전혀 미안한 기색 없이 나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처음 몇 번은 그냥 웃어 넘겼지만 상황은 점점 더 도를 넘기기 시작했죠. 그녀는 친구들과 카페에 들어올 때마다 여기 사장님이 우리 동생이랑 결혼할 사람이야 라며 제 앞에서 당당하게 소개했고 그런 소개를 듣는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면서도 메뉴를 마음껏 고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를 주문하고도 더 이상 계산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저 친구끼리의 만남처럼 앉아 떠들다가는 아무렇지 않게 카페 문을 나섰습니다. 게다가 어느 날은 제가 소장하고 있는 책에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시누이가 책장을 훑으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가져가. 어차피 우리 가게 책이라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 가져가. 다 가져가도 돼. 라며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조금도 미안하거나 불편하는 기색 없이 마치 제 모든 것이 그녀의 것이나 다름없는 듯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친구들 역시 그 말에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눈치를 보면서도 책을 챙기는 모습이었죠. 제가 소중히 모아온 책들이 아무렇지 않게 이리저리 떠돌아다닐 것을 생각하니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런 채 마음은 아랑곳하지 않고 결혼하려면 좀 나한테도 잘 보이려고 해야지. 이렇게 친구들 챙겨주는 것도 예비 올케로서 당연히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 라며 그날도 당당하게 제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평소보다 더 당당한 얼굴로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듯 자리를 잡고 앉더니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려는 표정이었죠. 저는 그녀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지만 얌전히 이야기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너, 이 카페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녀가 갑자기 던진 말에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카페를 관두라니. 이곳은 제 열정과 노력으로 일군 공간입니다. 잠시 말을 잃은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는 그런 저를 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사실 내가 여기 자주 들락거린 이유는 딱 하나야.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그리 대단한 건 아니잖아? 나중에 우리 동생이랑 결혼하면 그냥 전업주부 할 건데 그냥 이 가게 접는 게 어때? 우리 동생이 직장도 괜찮고 생활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굳이 이런 카페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말이야. 제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자 그녀는 자신만만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네가 이 가게를 정리하면 보증금이 꽤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나한테 맡기면 어때? 내가 결혼 준비도 다 알아서 해줄게. 내 친구 중에 웨딩 관련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가 믿고 맡기면 진짜 근사하게 준비할 수 있어. 그냥 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만 맡겨. 알았지? 그녀의 뻔뻔한 태도에 속에서부터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녀의 말을 차분히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의 계획이 최고의 결정이라도 되는 양 저를 마주보며 빙그레 웃고 있었죠. 그녀는 보증금과 결혼 준비까지 모든 걸 자신이 계획하고 주도하겠다는 태도로 저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사실 남자친구와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었지만 아직까진 제 부모님께 그를 소개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의 누나가 벌써 결혼식 준비 비용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 가게 보증금을 자신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느꼈습니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결혼 준비는 제 쪽에서 따로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말투는 최대한 부드럽게 했지만 그녀의 반응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얼굴을 굳히더니 억울하다는 듯이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가 내 배려를 우습게 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친절하게 알아서 해주겠다는 건데 날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뭐야? 결혼을 진짜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녀의 거친 반응에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차분함을 유지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그녀는 제가 어떤 대답을 하기도 전에 계속해서 저를 몰아붙였고 마치 제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그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구는 모습에 속이 상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것을 못마땅해 하며 끝까지 저를 비난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았죠. 며칠 후 남자친구가 그 누나와 함께 카페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에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자리를 권했지만 그들은 전혀 앉을 생각 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굳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죠. 너 누나 무시한 거야? 그의 질문은 마치 확인이라기보다 비난에 가까웠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순간 당황했지만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차분히 물어보려는 찰나 그의 누나는 제 옆에서 씩씩대며 눈을 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높이 쳐들며 저를 깔보듯 쳐다보았죠.
누나가 네 결혼 준비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거절한 거야? 누나 예민한 성격인 거 몰라? 심지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사람이야. 너도 알다시피 힘들게 마음 열고 결혼 준비를 도와주려고 한 거잖아.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 그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저는 단지 결혼 준비하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다고 조심스레 전했을 뿐인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뒤틀려 그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의 이런 태도조차 불쾌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누나가 예민해서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네가 웬만하면 맞춰줘야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었어? 그의 옆에 선 누나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연신 한숨을 쉬며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 얼굴에는 저를 향한 분노가 가득했고 마치 제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무시한 사람이라도 된 듯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태도가 어이없었지만 이 상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가 않았죠. 남자친구는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보고는 누나가 이렇게까지 도와주겠다는데도 네가 자꾸 거절하고 무시한 태도 보이면 누나가 어떤 심정이겠어?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의 누나는 옆에서 또 한 번 콧방귀를 뀌며 거들었습니다. 봐! 지금도 표정 봐!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과 태도는 저를 숨막히게 만들었죠.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누나는 한숨을 내쉬며 제게 쏘아붙이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참, 나는 네가 뭔가 잘난 게 있어서 동생이 너를 선택했나 했더니 이게 뭐야. 카페 달랑 하나 있는 애 받아주려고 내가 마음 좀 썼더니 이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네. 저는 어이가 없었지만 그녀의 말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제 태도에 오히려 더 신경질을 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너희 부모님이 뭐 하시는지 가족이 어떤 분들인지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네가 내 동생을 네 부모한테 소개 안 하는 이유는 지지리도 못 살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녀는 자기가 모든 걸 꿰뚫고 있는 양 제 부모님을 소개하지 않았던 이유를 저 나름의 상황에 대한 배려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무시와 의심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제 배경을 깔보는 듯한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배려를 거절했다? 그럼 너 제대로 예단해올 수 있어? 우리 집에 맞춰서? 네가 우리 쪽 조건 맞춰가면서 잘해올 수 있긴 하냐고. 생각해주니까 정말 완전 웃긴다. 너 완전 주제 모르는 거 아니야?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마치 제가 감히 그들 집안에 발을 들이려는 것조차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의 뻔뻔함과 무렴치한 발언에 마음이 쓰라렸지만 남자친구는 그런 누나의 말이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오히려 저를 묘하게 견제한 듯한 눈길로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그들의 그 몰상식한 태도 속에서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의 누나는 그저 이를 또 하나의 공격 기회로 삼는 것 같았죠. 그들의 뻔뻔한 말에 저는 그저 어이없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남자와 그의 누나가 정말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맞는지 한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에게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심 깊게 다가왔던 그 남자가 지금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누나의 몰상식한 요구를 묵인하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머릿속을 정리한 뒤 저는 깊게 숨을 내쉬고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단을 불러보겠다고? 그럼 내가 해올 예단을 넣을 수 있는 집은 해올 수 있어요? 집안에 외동딸이 결혼을 하는데 이 작은 카페 보증금이 전부일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만나기로 한 거 없던 일로 하자. 솔직히 내 부모님을 소개하는 게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기죽을까봐 말을 아끼던 거였거든? 엄마는 대학 교수시고 아빠는 의사야. 나는 바로 그분들의 외동딸이고 만약 결혼한다면 이 작은 카페의 보증금 따위가 문제가 될 것 같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외동딸 시집 보내실 분들인데 내가 그런 얕은 돈에 휘둘린다고 생각했어? 주접도 좀 적당히 떨어야지. 니들이 나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니들을 받아주고 있었던 거야. 착각도 참 적당히 해야지. 그리고 너한테 잘하라고? 네가 도대체 뭔데 잘하라 말하라 짓거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쟤 낳았어? 아니면 키우기라도 했어? 니네 뭐 누나 남동생 관계가 아니라 내가 모르는 뭐 다른 게 있는 거야? 그 순간 남자친구의 누나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뭐라 말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거렸지만 분노와 당혹감에 말이 잘 나오지 않은 듯 보였죠. 반면 남자친구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보며 마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급이 안 맞네. 그리고 네 누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미친년인 거야. 병원이 입원해야 하는 여자라고. 알아? 가족이라고 편들기는. 야, 꺼져. 지금 당장 꺼지라고. 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이별을 고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결국 그와의 인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별을 고한 후에도 그는 제게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한 시간이 소중했다며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매달렸죠. 그러나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에게 차분히 말했어요. 부모님께서 널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어. 특히 네 누나의 태도에 대해 말씀드렸더니 그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씀이셨어. 부모님의 뜻을 잘 따르는 것이 내겐 중요하거든. 솔직히 너 같으면 계속 만날 수 있겠어? 그런 이상한 집구석인데? 그 말의 끝으로 우리는 서로의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 그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미련마저도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북카페에서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며 책을 정리하고 커피를 내리는 일상은 여전히 제게 소중했습니다. 다만 이번 일로 제게 큰 변화가 하나 생겼는데 카페 한쪽에 자리 잡고 있던 로맨가리 책들을 하나둘씩 정리하며 제 손으로 직접 상자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좋아했던 작가였지만 그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와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렇게 카페를 정리하면서 로맨가리의 책을 전부 치워버렸습니다. 그와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으니까요. 한 권 한 권 책을 상자에 넣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도 그와의 인연이 깔끔히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이제는 그를 떠나보내고 제 자리에서 저만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언젠가 새롭게 마음을 열고 다가오는 인연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저는 오늘도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로맨가리의 책들이 없어진 자리에는 제게 더 따뜻하고 소중한 책들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북카페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